문재인의 출생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문재인 본인 입으로 말했어요. 자, 문재인이 본인 입으로 말한 것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요걸 보겠습니다. 2004년 7월 11일 문재인이 북한 가서 자기 이모라고 하는 강병옥 씨를 만났는데 그때 강병옥 씨가 55살이라고 하는데요. 남북 이산 가족 했을 때 그 당시에 50대는 한 명밖에 없었대요. 나머지는 다 70대였답니다. 그리고 남북 가족 상봉한 사람이 역대 1000명이었는데 60살 이하의 사람들은 단 2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50살짜리가 2명이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문재인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북한의 강병옥이었습니다. 문재인이 북한에 나왔다고 본인이 이렇게 실토를 했네요. 예. 본인이 이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 실토를 했냐? 이게 지난 2019년 9월 11일인가 13일 문재인이 추석 때 북한을 생각하면서 어떤 방송국과 인터뷰하는 장면인데요. 문재인 입으로 했던 말입니다. 이거 제가 오늘 봤어요. 문재인 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엊그저께 돌아가신 그 강한옥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까 함주군 흥남시의 우리 옛날 살던 곳 이렇게 문재인이 말했습니다. 와우. 흥남시라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었는데 흥남시가 함주군 소속인지는 또 처음 알았습니다. 보통 한국 같으면 군은 군이고 시는 시죠. 지금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이 그렇습니다. 군은 군이고 시는 시로 따로 이게 돼 있어요.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함주군 그 군 안에 흥남시가 저렇게 있나 봐요. 그런데 문재인이 어떻게 저걸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문재인 고향이 맨날 자기는 거제도에서 출생했다 그러잖아요. 거제도. 근데 거제도에 대해서는 문재인이가 말을 하질 않아요. 거의 이상하죠? 거제도에서 태어났다는 소리만 하지 거제도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물론 8살 때 거제도에서 그 남항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부산으로 와서 초등학교 이후로는 부산에서 있었죠. 그러면 초등학교 때의 그 친구들 그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그 부산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 얘기도 없어요. 그 어렸을 때. 네. 그건 없어. 거제도 얘기도 없고 초등학교 얘기도 없고 없어요. 없는데 아니 어떻게 맨날 북한에 있는 함주군 흥남시에 우리 옛날 살던 곳 문재인 입으로 실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아는데 문재인의 눈이 보면 제가 오늘은 문재인 눈을 안 가렸습니다. 안 가린 이유가 문재인이 이 말을 할 때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알기 위해서인데요. 대개 마주하고 있는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하는 말은 진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는 상대방 눈동자를 마주치지 않고 다른 곳에 눈을 두고 말을 하는 경향이 많죠. 또는 거짓말을 할 때는 자기 손을 턱을 갖다가 쓰다듬는다든가
아니면 귀를 만진다든가 머리를 쓸어 넘긴다든가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일 확률도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눈동자를 상대방 방송 진행자하고 맞추면서 우리 옛날 살던 곳 함주군 흥남시 여기 가고 싶어 한다는 말을 했어요. 문재인은 북한에서 태어나서 어려서 거기서 사는 게 맞다. 이 말로 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문재인이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8살 때까지, 그러니까 1958년까지니까 9살이군요. 9살, 10살까지 북한에서 살다가 1958년에 부산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가설을 썼는데 지금 이 북한에서 살던 곳이라고 말한 걸 보면 문재인은 1949년에 태어나서 1958년에 부산으로 왔다. 그러니까 10살 때쯤 왔기 때문에 문재인은 머릿속에 북한 가고 싶어 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북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이때 10살 때까지 같이 지내던 문병옥 씨가 이모라고 하는데 어쩌면은 문병옥이 엄마일 수도 있지 않겠냐. 문병옥 나이가 그 당시에 55세라고 했단 말이죠. 예전에. 55세라고 했는데 지금 뭐 그 당시에도 한 70살이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한 15살 내지 16살 속이지 않았겠냐. 문병옥이. 그래서 실제로는 15살쯤에 문재인을 낳았어. 그렇게 해서 엄마 아들로 지낸 것은 아니었을까. 아니면 문병옥하고 1949년에 동시에 태어난 거야. 이게 쌍둥이로 태어났든지 아니면 남매로 태어났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북한에 있는 문병옥과 10살 때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 시절이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시절이어서 문재인은 입만 벌리면 북한 얘기밖에 안 하더라. 부산에서 어렸을 때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 한 번도. 자, 그럼 문재인이 북한 출생인 게 확실하면 함주군 흥남시가 문재인 우리 옛날 살던 곳 그랬어요. 그럼 문재인이 1949년생이라고 보죠. 그렇게 태어났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은 1949년에 태어난 사람이 문재인 북한에서 출생. 1949년에 강병옥 북한에서 출생. 1949년에 남한에 문제월 출생. 이 문제월은 얼마 전 돌아가신 그 강한옥 씨의 첫째 딸이죠. 그리고 이상하죠. 1949년에 3명의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문재인과 강병옥은 북한에서 태어났고 남한에서는 강한옥 씨가 문제월을 출생한 상태였어요. 그럼 요거를 보면은 뭐를 알 수 있냐면 6.25 전이니까 6.25 전이니까 문재인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문용형이라는 사람은 1949년에 북한에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강한옥 씨는 문용형을 만나기 전에 1949년에 벌써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이 문제월 이 1950 그 전에 1950년에 흥남철수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흥남철수 했다고 한 게 1950년이기 때문에 1949년 6.25가 터지기 전에 태어난 문제월은 문용형하고 강한옥 씨하고 사이에 난 딸이 아니야. 아, 이거는 확실해. 그러니까 이 강한옥 씨가
문용영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랑 이미 결혼을 했었고 아이를 이미 낳았었어. 이거는 아주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옥 씨는 문용형 씨하고 첫 번째 결혼한 부부가 아니야.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재인이 1949년에 북한에서 함주금 흥난시에서 살던 곳에서 1958년까지 살다가 북한에서 부산으로 내려왔고, 그 당시 동사무소, 면사무소 이런데 그냥 전쟁 이후기 때문에 신고하는 대로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953년생으로 신고를 한 거죠. 왜냐하면 남한에 있는 문재월이 1949년생인데 똑같은 나이로 문재인이 1949년으로 신고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53년으로 나이를 그렇게 신고한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문재인이가 실제로는 1949년에 태어났는데 부산으로 내려와서 원래대로 1949년으로 신고를 하면 남한에 이미 살고 있던 1949년생 문재월하고 문재인하고 1949년 똑같단 말이야. 똑같은데 문재월 생월하고 생일이 틀려. 태어난 생월, 문재인 태어난 달, 연도는 똑같은데 달이 틀려. 그러면은 강한옥이가 아니 같은 해 아이 둘을 낳는데 달수가 문재인은 1월달이고 문재월은 6월달이다. 이러면은 그거 안 맞잖아요, 그게. 예?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아이를 새로 낳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쌍둥이라고 신고를 하려는데 문재월하고 문재인은 이게 얼굴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문재월이라는 사람이 얼굴이 지금 공개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문재월과의 1949년을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953년생으로 늦춘 거다라는 거죠. 북한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그 강한옥 씨와 그 아이들 관계를 제가 봤어요. 자, 엄마 강한옥 씨가 첫째 문재월을 낳는데 1949년 6.25 전쟁 전이니까 문재월의 아빠가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6.25 전쟁 통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문재인은 북한에서 1949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강한옥 씨는 부산 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람은 문재월을 부산에서 낳기 때문에 6.25 전쟁 터지기 전에 문재월을 낳았단 말이에요. 강한옥 씨가 1950년에 흥남철수를 했다면은 문재월을 1949년에 신고를 할 수가 없죠. 이거 신고할 수 없어. 그러니까 문재월은 이미 1949년도에 출생신고가 돼 있는 상태였어. 남한에서. 강한옥 씨는 남한에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흥남철수로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문재인이 북한에서 살다가 1958년에 왔기 때문에 흥남철수는 그거는 이제 다 틀린 말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문재인은 강한옥이가 친엄마가 아니야. 피가 안 섞였어. 북한에 있는 강병옥하고 뭔가 관계가 이거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있는 거야. 얼굴도 닮아가지고 강병옥과 문재인은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얘기 드렸죠. 이게 문재인이 아니라 원래는 강재인 아니었겠냐. 강병옥이 아니라 문병옥 아니었겠냐. 그러니까 성씨가 같은 집안의 사람인데 남한으로 오면서 강재인을 문재인으로 바꾼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문재인은 강병옥과 관계가 있는데 강한옥 피가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문재인은 북한에서 흥남시에서 옛날에 살던 곳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강한옥 씨는 북한에 간 적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문재성이라고 하는 문재인의 동생이 있는데 1955년에 태어났습니다. 문재실은 1957년에 태어났어요. 그럼 문재성과 문재실의 아빠가 다른 사람이죠. 두 번째 아빠를 만났었던 거죠. 문용형은 1958년에 북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문재월의 아빠가 1950년 6.25 전쟁으로 사망한 뒤에 혼자 살고 있던 강한옥 씨는 문재성과 문재실을 이미 낳았어요. 문용형은 1958년에 북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문재성과 문재실의 아빠가 따로 있었다. 네. 따로 있었고 문용형이 1958년에 내려와서 문재인하고 같이 내려와서 문재인을 1953년생으로 등록을 하고 그 뒤에 1년 뒤에 문재익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문용형과 강한옥 사이에 낳은 유일한 아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강해. 그러면 문재익이 문용형을 닮았다면 문재익과 문재실과도 얼굴이 다를 수 있어요. 얼굴이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다 달라. 그러니까 강한옥 씨가 돌아가신 분에게 제가 이분의 명예를 훼손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진실을 찾고 문재인이 대한민국 청와대를 꿰차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냐 안 되냐, 공산화를 막아야 되는 이 입장에서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독재 법안을 문재인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또 박근혜 대통령님을 불법 탄핵시키고 불법 감금한 이 시점에서 문재인의 출생의 비밀을 분명히 밝히는 것만이 이것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진실 속에서 살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충성심에서 저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옥 씨는 1950년대 그 험한 역사 속에서 6.25 전쟁으로 남편을 잃어서 새로운 남편을 맞이했었고 또 새로운 남편이 6.25 전쟁 후에 무슨 전염병 같은 걸로 또 돌아가서 세 번째로 문용형을 남편으로 맞이했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거 보면 강한옥 씨가 굉장히 불행하게 사신 거죠. 정말 불행하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옥 씨가 돌아가실 때 그래도 행복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게 아닐까. 그리고 문재인이 왜 엄마인 양산의 강한옥 씨를 그렇게 속을 썩였냐, 왜 그렇게 불효자 짓을 했냐라고 하는 것은 10살 먹은 아이가 북한에서 있다가 부산으로 오니까 자기 피부치가 없잖아요. 북한에 있는 강병옥만 맨날 그리운 거야. 북한으로 가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이 나 왜 북한에서 데리고 왔냐고 문용형에게 굉장히 불만을 털어놨을 가능성이 있고 강한옥에게도 못된 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너 나하고 피도 안 섞였는데 왜 그래? 왜 어쩌고 저쩌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린 마음에 사춘기 때 삐뚤어 나가니라고. 그래서 문재인이 아주 커다란 불효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문재인이 자기를 그래도 키워준 분이잖아요. 강한옥 씨가 자기를 그래도 키워준 사람이야. 그럼 문재인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남 양산 매곡동에 그렇게 커다란 대저택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를 했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엄마에게 집 한 채 멋있는 거 사준다고요. 좋은 집. 자, 가수들이나 뭐 영화배우, 탤런트들, 얘네들 출세해가지고 아이돌 가수들 돈 많이 벌면은 얘네들 나와서 자랑하잖아요. 아빠에게, 엄마에게 집을 큰 거 하나 선물해 줬어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아빠에게 선물해 줬어요.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자식이 성공을 하면 자기 부모에게 집 한 채 좋은 거 선물해 주고 싶어 하는 게 진짜 자식의 마음이거든요. 진짜 아들이라면. 그런데 없어. 문재인은 아주 좋은 집 살고 강한옥 씨는 한 3, 40년 된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부산에서도 좀 가난한 동네라고는 영도의 아파트에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이해가 이제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문재인이 북한에서 살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친엄마가 아니었고 이제 우리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거 말하는 게. 강한옥 씨는 경상도 사투리를 짙게 썼어. 그러니까 북한 간 적이 없어. 당연히 북한 간 적이 없죠. 문재인은 항상 함주군 흥남시 우리 옛날 살던 곳 여기만 머릿속에 있으니까. 문재인은 이것만 머릿속에 있는 거야. 여기서 우리 옛날 살던 곳에 강한옥 씨는 없는 거예요. 강병옥 씨만 있는 것이. 이러다 보니까 문재인 씨랑 그 형제라고 하는 문재월, 문재성, 문재실, 문재익과 같이 찍은 사진이 없어. 이 다섯, 어쨌든 저기 형제라고 하는. 자, 문용형 씨가 1978년에 돌아가셨고, 이 사람의 그 묘소가 있습니다. 묘소에 비명이 있는데, 그 비석의 뒤에 보면은 이 5사람의 사람의 이름이 다 있어요. 문재월, 문재인, 문재성, 문재실, 문재익. 이거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호적에 올리기는 다 올린 거예요. 그리고 문영용 씨가 1978년에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60살이 안 된 채 돌아갔어요. 59세. 나이 59세면은 굉장히 건강할 텐데 59세에 어떻게 빨리 돌아가실 수가 있을까? 그것도 굉장한 의문이죠. 의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문재인은 문용형에 대해서 얘기 안 해. 문재익에 대해서도 말 안 해.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말 안 해. 자기 형제에 대해서 말 안 해. 오로지 북한에 있는 강병옥 얘기밖에 안 해. 강병옥. 북한에 있는 외가 얘기밖에 안 해,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은 북한에서 자기가 태어났고 거기서 있다가 왔기 때문에 당연한 정서적인 솔직한 정서적 표현을 한 거다. 오늘에서 문재인의 비밀이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의 친아버지하고 친엄마가 북한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흔들기 위해서는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이 북한에 있는 문재인의 강병옥 씨라든가 또는 문재인이 말하는 가슴에 두고 있는 몇몇 사람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이 학대를 한다든가 그러면 상당히 문재인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다. 마음이 북한에 있는 이유, 문재인이 북한에 그렇게 절절 매는 이유는 이 강병옥 핏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